양압기 쓰는 자체도 굉장히 번거롭고 관리를 할 게 많은데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양압기를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자분들이 처음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양압기를 처방받을 때까지의 어떤 과정이나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고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압기 대여와 보험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비인후과 의사 민혜규입니다. 보험 적용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진단 기준이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을 통과를 해야만 보험 적용을 맞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외래 진료를 오게 되면 전문의가 환자분의 증상을 듣고서 이것이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수면다원 검사라는 거를 처방을 하는데요. 이 수면다원 검사가 양압기 처방의 가장 첫 번째 단계고 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수면다원 검사에서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15를 넘는 경우 양압기가 처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5를 넘지 않더라도 10 이상이면서 불면증이나 주간졸음, 그리고 인지기능 감소나 기분장애 중에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양압기를 보험으로 처방을 할 수 있고, 또 5 이상이면서 고혈압이나 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뇌졸중의 기왕력이 있거나 산소 포화도가 85% 미만이 되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를 해당하면 양압기 급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등록 신청서와 수면다원 검사를 공단에 제출하면 급여 대상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급여 대상자가 등록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양압기를 보험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양압기를 대여해주는 업체와 양압기 대여 계약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압기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양압기 급여 대상자가 등록이 되면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양압기 급여 대상자 등록 자체는 수면다원 검사 기준에 따라서 등록이 되는데, 이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수능 또는 양압기 사용 시간의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양압기를 처방하고 90일 동안을 최초 수능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능 기간에 쉽게 말씀드리면 꾸준히 잘 사용할 사람이라는 거를 입증해야 건강보험에서 또 이제 급여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주게 되는데요. 그 수능 기간 동안에는 총 90일 중에서 연속된 30일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 그러니까 전체 날짜의 70% 이상이 되어야지 급여 등록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기간을 지나게 되면 환자분들이 여행을 가실 수도 있고 출장을 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양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조금 완화되는데요. 그래서 그 수능 기간을 지나고 나면 월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사용 기록을 양압기 회사나 또는 환자분이 직접 공단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기록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한 평균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어야지 급여 대상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보험 기준이 한 달마다 갱신이 된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보험 급여 자격을 상실하시게 되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건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셨어요. 2024년 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처방 기간 중에 환자분들이 만약에 잘 사용을 못한 기간이 있으면 바로 급여 대상자에서 탈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수면다원 검사부터 모든 그런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겪어야 해서 아주 불편하고, 그걸 하기 싫어서 양압기 사용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개선이 조금 되었고요. 2024년부터는 급여 대상자 자격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고, 만약에 3월에는 잘 썼는데 4월에 잘 못 썼다. 그러면 급여 대상자 등록된 것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지만 4월 한 달간은 대신에 요양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100%가 되는데요. 또 5월에 잘 쓰면 5월부터는 다시 보험 급여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을 계속 유지를 하시려고 그냥 사용하지도 않는데 기계를 작동시키거나 하면은 의사분이 다 알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그 급여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깨어있는 동안에 양압기를 착용하고 뭐 TV를 보신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사실 양압기에 익숙해지기 전에 최초 수능 기간에는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양압기를 너무 버거워하시면 조금 적응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녁에 TV 보면서 한 2시간 정도 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양압기 데이터에서 환자분이 진짜로 잠들었는지 뭐 뇌파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깨어있을 때 양압기를 쓰고 계셨다고 해도 그거를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계만 켜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착용은 어쨌든 하고 있어야만 측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양압기를 쓰지 않고 기계만 켜놓고 있으면 마스크로 바람이 계속 새거든요. 그래서 양압기에서 이거는 바람이 새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은 상태다. 그 정도는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만나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던가요?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사실 양압기를 처음 시작할 때를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양압기라는 치료 자체에 대해서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양압기 보험급여제도도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또 한 가지 환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 수능 기준,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사용 시간을 채워야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내가 보험이 탈락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환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혹시 이렇게 보험 적용부터 부분 행정적인 부분들까지 환자분들이 혼자서 신경 쓰시긴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병원에서도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환자분들이 아니면 그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양압기 쓰는 자체도 굉장히 번거롭고 관리를 할 게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양압기를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 제도도 조금 간소화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일단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환자분들이 처음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양압기를 처방받을 때까지의 어떤 과정이나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고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또 양압기 대여업체에서도 병원에 상주 직원을 두거나 아니면 콜센터를 운영하는 식으로 환자분들이 중간중간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면무호흡증이나 뭐 양압기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인식이 높아져서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양압기 자체만 보면 뭐 매달 대여료도 내야 되고 관리하는 것도 번거롭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양압기를 장기간 꾸준히 잘 사용하시면 아주 주요한 그런 합병증들,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60% 정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질환이 걸렸을 때 내가 지출하는 의료비 에 비교하면, 그리고 내가 잃는 건강에 비교하면 양압기 대여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는 양압기 대여에 대해서 보험급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낮은 금액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양압기를 처방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